이 옷 어때? 준호한테 딱일 것 같지 않니? 정순의 손끝이 파란 패딩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눈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백화점 조명이 반짝이며 겨울의 공기를 더 차갑게 비춥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의도와는 달리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소연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이런 색 안 입어요, 어머니. 그 말에 정순의 손이 순간 공중에서 멈춥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걸이에 옷을 다시 걸며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집니다. 정수는 지난주 손주 준호의 기침 소리를 떠올립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야지. 그 생각 하나로 백화점까지 나왔건만 며느리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소연은 아이패드 화면으로 신상 아동 패딩 컬렉션을 훑어보며 말합니다. 이쪽 매장이 낫겠어요. 여기 거면 친구들이 다 입는 브랜드라서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스며 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요즘 며느리들 마음은 참 모르겠어.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눈가에는 피로한 주름이 깊어집니다. 한편 매장 직원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와드릴까요? 소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정수는 작은 미소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공기는 쉽게 녹지 않습니다. 정수는 벽 한쪽의 진열장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올겨울 가족의 따뜻함을 입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문구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차가운 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듯합니다. 소연은 시계를 확인하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 점심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냥 이거 살게요. 정수는 대답 대신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립니다. 카드를 내밀며 정수는 잠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다만 손주에게 따뜻한 겨울을 주고 싶었습니다. 소연은 계산대 앞에 서서 직원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흘깃 쳐다보는 순간 정수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떨굽니다. 결제기 화면에 금액이 찍히고 점원이 카드를 밀어넣습니다. 삑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문구가 뜹니다. 결제 오류. 한도 초과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백화점을 가득 채웁니다. 소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봅니다. 정순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마음이 오해로 얼어붙은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손주 겨울옷 하나 사주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마음을 몰랐던 며느리.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제 오류가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의 온도는 돈이 아닌 말에서 비롯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나무가 자라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백화점 계산대 앞 짧은 삑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점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 단말기를 들여다봅니다. 죄송하지만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습니다. 소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거 한도 초과라는데요? 어머니 카드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주변에 충분히 들릴 만큼 뚜렷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립니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며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하지만 두 번째 카드 역시 결제 불가라는 문구를 띄웁니다. 정순의 손끝이 떨리고 카드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점원은 난처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은행 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만집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그냥 말씀만 하시지.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 말은 칼날처럼 정순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정순은 무너지는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아마 카드가 잠깐 정지됐나 보네. 그녀의 말끝은 작고 떨렸습니다. 소연은 대꾸하지 않고 백화점 쇼핑백을 손에 듭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집니다. 정수는 계산대를 떠나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손에 든 카드 2장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초라해진 듯한 그 느낌, 평생 누군가에게 시선을 받던 인생에서 이토록 작아진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백화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보입니다. 세련된 사람들 틈에서 초라하게 구겨진 외투와 주름진 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상호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낮게 깔린 남편의 목소리에 정수는 작게 답합니다. 백화점이에요. 근데 카드가. 말을 잇기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어옵니다. 그거 내가 정지시켰어. 정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번집니다. 그녀의 가슴 속으로 차가운 현실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소연은 그 상황을 알 리 없다는 듯 가방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한결같이 냉담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의 진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소연이 사라진 뒤 정수는 벤치에 앉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결제되지 못한 영수증 조각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 왜 카드를 막았어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당신이 울면서 말했잖아.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정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쓸쓸함과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결심이 깨어납니다. 이제는 참지 말자. 정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정지시켰어. 짧은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냅니다. 눈앞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과 쇼핑백이 가득합니다. 모두 따뜻해 보이는데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합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찬 공기를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번지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백화점 출입문 근처에서 한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남기세요라는 안내판이 그 옆에 걸려 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켭니다. 화면 속 남편의 이름을 눌러 통화를 연결합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호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정순아, 너 오늘 울었다며. 소연이가 그렇게 했다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카드 다 내 명이야. 그 순간 너무 속상해서 다 막았어. 미안하다. 정수는 말을 잃은 채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떨어지진 않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 묘한 평온이 자리합니다.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닌 보호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나도 너무 서운했어요. 정수는 짧게 말하고 통화를 끊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주변의 소음이 다시 들려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안내방송, 그리고 계절송이 흐르는 음악.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놀란 정순이 고개를 들자 소연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고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제가 그냥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준호 옷은 필요하니까요. 정수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 옷, 준호에게 따뜻하겠네요.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이 흐릅니다. 소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좀. 말끝을 흐리며 자리를 떠납니다. 정수는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서운함과 동시에 묘한 연민이 피어오릅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힘든가 보다. 정수는 창문 밖으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손주 준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그래도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가족 안의 균열이 드러난 신호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문 앞에는 커다란 트리가 반짝이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마음 한켠에 결심이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야. 정수는 백화점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발이 살짝 흩날리고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목도리를 여미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온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소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수는 망설임 끝에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습니다. 증기 위로 번지는 긴 침묵 속에서 정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소연아, 오늘 일은 내가 미안하네. 괜히 불편하게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소연은 눈을 피한 채 커피잔을 만집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아직 벽이 느껴집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너가 힘들다는 걸 알아. 요즘 애 키우고 일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을지. 그래도 말이야.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면 속이 상하지. 소연의 손끝이 멈춥니다. 그녀는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준호가 따뜻했으면 좋겠단 생각뿐이었어. 돈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 말에 소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작게 웃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잠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밖에는 눈이 점점 굵어지고 카페 창가에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태준이 들어섭니다. 정순의 아들이자 소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습니다. 엄마, 소연아, 내가 늦었지? 그의 표정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다 미소 짓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께 많이 무례했어. 미안해. 카페 안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준호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창밖에서 손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얼음장 같던 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 소연의 집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백화점에서 받아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천천히 서류를 넘깁니다. 그 속에는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이 여러 찍혀 있습니다. 아이 장난감, 학용품, 유치원 등록비 일부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대신 부담했던 기록입니다.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히 받아들였던 도움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었을까? 그녀의 손끝이 떨립니다. 지금껏 쌓아 올린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는 퇴근길 피곤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다 말없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의 한마디에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알아요. 내가 너무했어요. 짧은 대답이지만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진하게 묻어납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장의 노트를 꺼냅니다. 그건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가계부였습니다. 준호 겨울옷, 내년엔 내가 사주기. 소연이 생일, 작은 케이크라도 꼭.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노트를 바라봅니다. 당신 어머니는 늘 우리 걱정만 하셨어. 태준의 말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지쳐 있었던 거야.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 하나 당신을 위로해주지 못했잖아.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정순의 집 같은 시각.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정수는 손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하얀 털실이 얇게 풀려나가고 하나둘 장갑 모양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지만 눈가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습니다. 한 코, 한 코 뜨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소연이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무 조급했나 봐. 방 한켠에는 손주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준호, 내일은 이 장갑 끼고 학교 가겠지?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눈물의 흔적이 함께 번집니다. 그녀는 완성된 장갑을 곱게 포장지에 담고 메모 한 장을 넣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뜬 장갑이야. 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단다. 그 시각 소연은 창문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녹아내립니다. 내일 사과해야겠다. 그리고 꼭 전해드리자. 그녀는 결심하듯 휴대폰을 들어 백화점 사이트를 엽니다. 잠시 후 결제창에 손을 얹은 소연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대신 단단한 확신이 손끝에 닿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야 해. 진심으로. 그녀는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따뜻한 패딩 하나가 장바구니를 빠져나가며 배송 준비 상태로 바뀝니다. 정수는 같은 시간 스탠드 불을 끄며 속삭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따뜻하네.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같은 온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완성한 손뜨개 장갑이 곱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준호가 끼면 딱 맞겠지. 그녀는 장갑을 가방에 넣고 손주에게 전해줄 준비를 합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겉면에는 이정수님께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상자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직접 전해주세요. 글씨는 단정했고
서명 대신 작은 하트 표시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조심스레 안으로 들입니다. 칼로 테이프를 자르자 부드러운 포장지와 함께 새 패딩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 순간 숨을 멈춥니다. 이건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옷이잖아. 패딩 위에는 흰색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 마음이 더 추웠어요. 따뜻한 손길, 감사해요. 준호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이제는 저도 함께 할게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눈가가 젖어들고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래, 결국은 마음이 전해졌네. 그녀는 패딩을 조심스레 펼쳐들고 장갑 상자 옆에 나란히 둡니다. 그리고 남편 상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소연이가 보냈어요. 패딩이랑 편지. 수화기 너머로 상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그 아이도 당신 닮았어. 속정 깊은 사람이지. 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입술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작은 서랍에 고이 넣습니다. 잠시 후 손주 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화면 속 준호는 새 패딩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이 옷 진짜 따뜻해요. 정수는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제일 멋지네. 그녀의 눈빛이 화면 너머 손주를 향해 따뜻하게 머뭅니다. 이제 그 옷은 단순한 패딩이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연결된 증표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화면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비치는 걸 보고 천천히 인사합니다. 고마워, 소연아. 소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두 여자의 눈빛이 잠시 마주칩니다. 그 짧은 순간 오랜 거리감이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뒤 정수는 창가로 걸어갑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거실을 감쌉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따뜻한 건 결국 마음이야. 창밖에서는 눈송이 몇 개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의 집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정순이 직접 만든 잡채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한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소연이 앉아 있고 옆에는 손주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웁니다. 정수는 젓가락으로 준호의 밥을 떠먹이며 다정히 말합니다. 우리 준호 새 옷 입고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뭐래? 준호는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씩 웃습니다. 다들 멋있대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정순의 눈이 흔들리지만 소연이 재빠르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할머니 덕분에요. 제가 그냥 대신 보낸 거예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정수는 그제야 미소를 짓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준호야. 옷보다 마음이 따뜻해야 해. 알겠지? 네. 할머니,
저 장갑도 매일 끼고 가요. 그 말에 정순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누구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럽고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태주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날도 있었나 싶네.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한때 냉랭하던 식탁 위에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엔 저랑 쿠키 만들어요. 정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합니다. 좋지. 우리 준호 손은 쿠키보다 더 예쁘니까.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집니다. 소연도 모처럼 마음 놓고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새로 싹 트는 애정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수는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구운 쿠키가 정성스레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우리 준호랑 아빠, 엄마 나눠 먹어. 소연은 상자를 받아들며 눈가가 붉어집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여서 웃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녀는 식탁 위에 남은 찌개 냄비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김이 천천히 오르며 따뜻한 향이 집안을 감쌉니다. 그 향기는 단지 음식 냄새가 아니라 화해의 온기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창가에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며 빛납니다. 준호가 뛰어나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말합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정수는 웃으며 외투를 챙깁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들자. 소연은 조용히 정순의 옆에 서며 손을 맞잡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 내리는 창밖, 그들의 미소가 유리창에 번집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처럼. 며칠 뒤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오전, 정수는 작은 종이 상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섭니다. 상자 안에는 손주 준호가 입던 패딩과 손뜨개 장갑, 그리고 쿠키 몇 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센터에 기부하러 가는 날입니다. 길가에 눈이 반쯤 녹아 있고 바람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봉사센터 문을 열자 익숙한 인사가 들려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순 어르신. 정수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준호 패딩 좀 가져왔어요. 이 옷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직원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문구를 본 직원이 미소 짓습니다. 이런 건 정말 귀해요. 받는 분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녹는다면 그걸로 됐죠.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립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순이 돌아보자 며느리 소연이 서 있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한결 밝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과 따뜻한 빵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요. 오늘도 봉사하신다기에 같이 오고 싶었어요. 정순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피어납니다. 그래, 같이 와줘서 고맙다. 소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습니다.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봉사자들이 함께 포장 작업을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두 사람도 조심스레 포장지에 옷을 접어넣습니다. 포장 도중 소연이 살짝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손이 따뜻하대요. 정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건 내가 그 마음을 전해줘서 그런 거야.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봉사센터 방,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며 웃습니다. 눈이 아직 안 그쳤네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오늘은 춥지가 않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따뜻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봉사센터를 나서며 나란히 걷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떨어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연이 조심스레 정순의 팔을 붙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주 같이 다녀요. 이런 하루가 참 좋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래,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두 사람은 눈 덮인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멀리서 손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들의 발자국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발자국은 서로를 향해 이어져 하나의 길이 됩니다. 오늘 그 길 위에는 진심이라는 따뜻한 꽃이 피어납니다. 가족은 이해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상처 주고 또 용서하며 자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순 씨처럼 진심은 결국 마음을 녹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차가워도 마음이 따뜻하면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시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의 온도, 그것은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나무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온기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였습니다.